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일 중으로 테스트 영상을 하나 찍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테스트 영상이라고 이 자막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은 저들이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도록 예고 없이 테스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영상에는 애국가를 1절만 부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노래는 막 겨우 음치를 조금 면한 수준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 노란 딱지를 붙인다면은 그것은 명백하게 저들의 고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이 오늘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그 부의를 하려고 하다가 전격적으로 12월 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문희상 의장이 오늘 그 부의를 했다고 사실은 조간신문에 보도가 먼저 됐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왜 연기가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법사위에서 이 체계라든지 자꾸를 심사 중에 있다고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국회의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법사위에서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이 공문을 보냈는데 국회의장이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 이 태워져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을 심의를 거쳐서 법사위로 넘기면은 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을 자꾸라든지 체계 같은 것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국회의장에게 넘기면은 국회의장이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문희상이가 가져가 가지고 국회에 부의를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이 지금 그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이 공문이란 것은 후일날 그 증거로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문희상이가 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희상이로서도 어쩔 수 없이 12월 3일로 연기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공수처 법안이 그 법사위로 넘어온 것은 9월 2일입니다. 자, 이 9월 2일부터 이게 91일간이라고 한다면은 12월 2일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12월 3일까지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회법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12월 3일이라는 것도 적법한 것이 아니고 위법한 그런 날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이 불법을 그 강행하고라도 저들이 이 공수처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 저들이 공수처법을 서두르는 것을 이 조국이 사건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이가 뭐라고요? 조국이가 뭐라고 이 법률적인 절차들을 위법한 사항을 거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들은 지금 이 12월 3일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월 26일 이후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1월 26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기국회라는 것은 폐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정기국회라는 것은 매년 그 9월 1일 날 개회를 시작해 가지고 100일 동안 해 가지고 12월 초가 되면은 폐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공수처를 처리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저들은 이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가지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팽팽팽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관위의 이 고위직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들이 두드려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만약에 1월 26일 날 이후에 통과를 된다면은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직 공무원들을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시간들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래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공수처를 만들면은 국회의원을 두드려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자, 이 공수처의 주 타겟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검사와 판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검사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부의 사냥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판사 중에서 사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검파사들이 사냥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공수처가 이 반부패부 검사들을 털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수사를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공수처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이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4월에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위법하고 불법하게 이 공수처를 갖다가 날짜를 땡겨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의 과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있겠는가? 자,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것은 이 악법이다. 또는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자기 편은 보호를 해주고 반대편은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이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지만은 저는 거기까지만 본다면은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공수처라는 것은 이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즉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들조차도 사실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미끼를 던진 것이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자, 이 공수처를 반대를 하는 이중대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준다는 조건부 하에서 공수처를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고려연방제, 말하자면 이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수처인데 이중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려연방제를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은 양수격장을 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한 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중대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비례대표가 늘어나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니까 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이 청와대가 의견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꼼수로 공수처를 먼저 처리를 하고 뒤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중대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의견들이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이중대가 목을 매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투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군소정당이 그 정당 득표에서 만약에 10%를 득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입니다. 그 중에서 이 어떤 정당이 10%를 득표를 했다면은 그 정당은 총 그 300석의 10%인 30석을 국회의원석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소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5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고 하면은 그 30석에서 지역구 의원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런 대형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정당 지지율이 30%부터 한 40% 정도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당이 그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정당 득표를 40%를 득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40% 같으면 3, 4, 12, 120석입니다. 그러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20석을 상한선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120석 중에서 만약에 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110석을 지역구에서 당선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까 상한선이 120석 중에서 지역구인 110석을 뺀 10석만을 비례대표제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차이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대인 군소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주당과 이 청와대 사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살짝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이 공수처 이거 절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악법이라고 말을 하고 문재인이가 자기 퇴임 후에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일 정도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무슨 수를 써도 막아야 되는 그런 법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 문희상이가 이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자, 이 법률이라는 것이 제출이 되면은 이 국회의장이 그것을 갖다가 상임위에다가 심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사개특위 같은 이런 특위에다가 심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말하자면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문희상이가 사개특위에다가 이렇게 심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회가 열리면 쭉 그 열려 있는 위원회이지만은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 존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개특위가 해산된 9월 2일 날 사개특위가 이 공수처 법안을 갖다가 법사위로 넘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개특위가 이 9월 2일 날 이 공수처 법안을 심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서 보장된 대로 그때부터 90일간이라면은 12월까지는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방적으로 이 사개특위하고 법사위가 이 180일 동안 10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이 심의를 했으니까 이미 그 기간 안에 이 작구라든지 이 체계를 심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국회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외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이 제출되면은 이 각 그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그 법률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이 되다 보니까 법사위가 이 고유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하고 법사위에서 이 180일 동안 이미 심의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 작구를 심사할 수 있는 90일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들은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든지 이 법사위가 그 공수처 법안을 넘겨받은 것은 9월 2일입니다. 그렇다면 10월 28일까지는 57일밖에는 심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문희상이에게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그 공수처 법안을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 공문을 받은 이상 모든 것은 이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희상이가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는 거겠죠. 따라서 이 철회를 하고 이 12월 3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참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률까지 무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까지 연기된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은 이 국회법을 갖다가 좀 사실 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이 상임위 180일간 동안 심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단계로 상임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를 하는 것은 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이 책이라든지 작구 같은 것을 심사를 하는 기간이 90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활동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출된 법률이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이라서 법사위가 비록 소관부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사위가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180일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 국회법에서 보장된 대로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작구라든지 체계를 심사를 할 수 있는 90일은 별도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80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이 10월 28일 날 마치니까 그 이후부터 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을 또 심사를 한다면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문희상이가 국회 본회의에다가 이 공수처를 부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9월 2일부터 넘겨받은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90일을 상정해가지고 12월 3일을 국회 부의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내년 1월 26일 이후에 공수처법을 국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12월 3일날 부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법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미칠 수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